자, 오늘은 T검정 나머지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습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원샘플 T테스트죠. 그래서 1표본 T검정, 그죠? 집단이 하나 있을 때 그 집단의 어떤 값이 진짜 그 값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토하는 걸 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독립표본 T검정하고 대응표본 T검정. 우리 이론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계속 했으니까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검정에 대한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SPSS로 분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두 집단 모비율 검정도 있고 두 집단 모분산 검정이라는 게 또 있어서 이것도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독립표본 T검정이에요. 독립표본 T검정은 두 그룹 간의 차이 검정을 하는 겁니다. 평균 차이 검정을 하는 건데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들은 우리 통계 분석 방법론 첫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문제의 내용은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수명이 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시중에 타이어가 두 개뿐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 두 개의 타이어 회사가 타이어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타이어 중에서 어느 타이어를 골라야 되느냐. 물론 이제 수명이 더 긴 거를 골라야 되겠죠. 만약에 수명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골라도 되고요. 수명의 차이가 있으면 수명이 긴 타이어를 골라야 되니까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거 가설. 가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별표 친 거, 귀무가설. 항상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귀무가설이 뭐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라 그랬죠? 두 타이어 회사의 수명은 차이가 없답니다. 그죠?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귀무가설은 전부 다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에요. 절대 잊어먹지 말라 그랬죠? 차이가 없다, 똑같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두 타이어 회사는 수명이 차이가 없을 거야. 이게 귀무가설이고요. 연구가설은 아니야, 차이가 있을 거야. 이게 연구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서 그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룹이 두 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이 두 개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A 타이어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개의 샘플을 뽑았는데 30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평균을 재봤더니 48,670시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B 타이어 회사를 골랐어요. B 타이어 회사에서도 또 샘플을 골라야죠. 30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51,377시간이 나왔어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두 그룹의 평균은 몰라요. 모수는 몰라요. 즉 우리가 A 타이어 회사의 실제 평균과 B 타이어 회사의 모집단의 실제 평균은 모르는 거죠. 둘 다 뭘 뽑은 거예요? 표본을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집단의 모집단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두 집단의 표본을 뽑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표본을 뽑게 되면 모집단하고 뭐가 생겨요? 모집단의 진짜 값하고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A 타이어 회사의 우리가 µ1, 즉 A 타이어 회사의 진짜 수명은 몰라요. 다만 표본만 뽑아서 구한 건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차가 존재하죠. 어느 정도. 오차는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오차가 존재합니다. 똑같이 B 타이어 회사에서도 요만큼 쟀더니 요거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두 모집단을 가지고 두 집단을 뽑았는데 두 집단마다 뭐예요? 우리는 둘 다 표본을 갖고 쟀기 때문에 두 집단의 모집단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뽑은 A 타이어의 평균과 B 타이어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차이를 보는 거예요?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 다 미지수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조사합니까? 표본을 가지고 두 집단에 뽑은 표본의 값을 이용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를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는 인정을 해주지만은 그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면 진짜 차이가 있다. 또는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차이는 없다. 요거는 우리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걸로 봐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집단을 두 개를 뽑았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두 모집단의 분포가 비슷하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틀릴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산이 똑같다 그래서 등분산 또는 분산이 틀리다 그래서 이분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갖고 조사를 하지만 평균을 갖고 평균의 차이가 0이냐?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으면은 0이어야 되죠? 평균이 0이어야 돼요. 차이가 제로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평균의 차이를 보지만 분산이 동일할 경우에 측정하는 비율과 동일하지 않을 때 틀려요. 왜냐하면 분포가 틀린 경우는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분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 등분산일 때와 이분산일 때 어떻게 두 개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이 식이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검정 통계라는 겁니다. 뭐냐면 T calculation에서 T 발자국, 즉 T 걸음걸이, 즉 T값인데 이거는 발자국이라고 그랬죠? 몇 발자국 떨어져 있니? 라고 하는 게 T calculation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얘가 우리가 발자국이라고 그랬죠?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데 이거예요. 이 발자국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발자국은 항상 범위가 뭐라고 그랬죠? 1.96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맞을 확률이 무슨 가설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1.96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계치라고 불렀죠. 그래서 임계치를 정해놓고 그 임계치보다 벗어나느냐, 임계치 안에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귀무가설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귀무가설이 틀렸어요. 이렇게 검증하는 게 가설검정이라고 배웠죠. 자, 그런데 그 검증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T 값입니다. T 값. 우리 기준은 두 발자국 이내라 그랬어요. 1.96인데 이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기 때문에 T 분포기 때문에 한 두 발자국 이내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발자국이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왜? SPSS가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이제 개념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분포가 틀리다는 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뭐를요? 검정 통계라를 계산하는 방법이 통계학자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는 식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 뭘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등분산이면은 분산이 같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쓰고 이분산일 때는 분산이 틀리죠. 그래서 분산을 따로따로 계산한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라는 게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걸 왜 배우냐면은 뒤에 가면은 우리가 SPSS 분석을 통해서 나올 텐데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왜 배우느냐? 이 식을 왜 배우느냐? 이 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뒤에 보면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값을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개념이 바로 분산이 동질할 때와 분산이 동질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나중에 할 때 딱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하는 방법은 먼저 검색을 하고요. 조금 이따 우리가 할 거예요. 요것만 잠깐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더니 우리가 요만큼 7번 데이터가, 7번째 데이터가 조금 벗어나 있죠? 그럼 얘를 제거해 줘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우리는 그냥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있으면 이제 좀 보고, 뺄지 안 뺄지를 결정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거를 집어넣으면 실제로는 이런 값이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다 손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SPSS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에 의해서 되게 복잡한 식에 의해서 뭐가 나왔죠? 우리가 이게 앞에 우리가 봤던 식이에요. 그 식에 의해서 막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실내 구간은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나오죠. 등분산일 때, 이분산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식에 의하면 T 칼큘레이션에서 발자국이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느냐? 2.67 발자국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2발자국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준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귀무가설이 채택됐다는 거예요? 기각됐다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기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의 수준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의 수준은 뭐냐?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라고 그랬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예요? 0.01%. 0.01. 1%라는 말이죠? 우리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0.05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뭐가요? 귀무가설이 맞으려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5보다 커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SPSS에서 나오는 유의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0.05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두 개의 차이가 없으면 0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두 개 다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양쪽 다 존재하죠. A 타이어 회사도 오차 범위가 존재하고 B 타이어 회사도 오차 범위가 존재하고 그 둘 사이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해봤을 때 두 개의 차이가 A 타이어 회사의 수명과 B 타이어 회사의 수명의 차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계치를 봤더니 2000시간 정도 내에 들어오면 즉 2000시간 내에 들어오면 귀무가설이 맞다. 즉 0이라고 볼 수 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발자국으로 따지면 2발자국 이내에 값이 와야 되고요. 확률로 따지면 0.025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양쪽이니까 0.05를 반으로 잘라서 우리가 계산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구하겠지만 식을 보면 자 평균 차이 수명이 2700시간 났어요. 우리 기준이 2000시간보다 넘어갔죠? 따라서 귀무가설이 틀렸다.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발자국으로 따져봐도 2.6발자국, 즉 2발자국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얘도 의미가 없고요. 귀무가설이 틀렸다.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도 봤더니 0.01, 1%뿐이 안 되죠. 얘도 귀무가설이 틀렸다. 셋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귀무가설이 맞았냐 틀렸냐 우리가 검증을 해봤더니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